여러분, 경기 침체 공포가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를 다 폭락시켰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당장이야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지만 다우산업지수를 보면요, 3만이 무너졌습니다. 29,927.07로 마감했습니다. 2021년이죠. 1월에 무너진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또 무너진 거예요. 1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침체가 점점 더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빠른 긴축, 고강도 긴축은요,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당일에는요, 이 다우산업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S&P 500 지수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불확실성은 해소됐을지언정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현실화는 지금 된 것 아니냐. 지금 올라가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술적 반등일 뿐 내일 가면 또 떨어질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현실화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고강도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의 어떤 그 그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충격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우산업지수 한번 보세요. 오늘 2.42%가 빠졌어요. 741.46이 빠져서 29,927.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을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던 것이 계속 떨어졌죠. 한때는요 3% 가까이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막판에 올라서 말입니다. 2.42%로 마감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요 3% 넘게 떨어질 뻔 봤습니다. 제가 3만이 깨져서 폭락이라고 제목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까지 쭉 떨어진 것을 보면 급락이 아니라 폭락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는 그래도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제일 잘 나간다 하는 주식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3.25%가 빠졌어요. 123.22를 기록을 했고요. 22가 빠졌고요. 그래서 3,666.77로 마감했습니다. 4천이 깨진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3천도 깨진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게 생겼습니다. 물론 3천이 깨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요 어떤 변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변수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만큼 말입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는 굉장히 심하고요. 그 롤러코스터 장세 안에서 이 변동폭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S&P 500 지수가 3천이 깨진다는 이야기도 뭐 단순하게 그냥 받아 넘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스닥이요? 여러분 나스닥은 진짜 폭락했어요. 4.08% 폭락했습니다. 453.06이 떨어졌고요. 1646.10을 기록했습니다. 5%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막판에 그나마 조금 받쳐줘서 여러분 이게 4.08%였지 시장은요 그야말로 폭락 또 폭락 또 폭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폭락이었다니까.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만큼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다우산업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요. 28년 만에 0.75%포인트를 인상한 기준금리가 충격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격을 안 주는 자체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0.25%씩 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베이비 스텝. 그런데 0.5%라고 하는 빅 스텝도 무서운데 자이언트 스텝까지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1994년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시장이 여기서 반응을 안 한다? 저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파는 앞으로도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고강도 긴축은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아무도 짐작 못한다고 했잖아요. 고강도 긴축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고강도 긴축 자체가 시장에는 앞으로 당분간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영향을 미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솔직히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자이언트 스텝 없다고 했어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났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심각한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 지금 시인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 시인을 했다. 0.75%를 인상을 시켰으니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폴 볼커 시대 1970년대나 80년대와 다름없이 됩니다. 0.75% 7월에도 올라갈 거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세요. 폴 볼커 시대에 1979년 9월에 12.16%였던 금리를요. 6개월 만에 19.85%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만에 쭉 떨어져서 10%까지 내렸더니 다시 10%가 22%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스탑고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책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적어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투자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자칫 잘못 투자하면요. 그야말로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폴 볼커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투자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요즘은 투자하지 말아요. 지금 자칫 잘못 투자하면 최악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미국도 그렇게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성장률 전망은 2.8%에서 무려 1.1%를 다운했습니다. 내렸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니까요. 물가는 4.3%에서 5.2%로 올렸습니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금리 정책이 먹히지 않을 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물가를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가를 못 잡아. 물가를 계속 올라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반대도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도. 이게 뭐 아무래도 경기가 떨어지니까 경기를 부양하겠다. 경기를 부양하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를 안 올리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폭등해.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을 써도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인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황을 비추어 보면요. 대한민국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결론이 생깁니다. 시장은요, 여러분, 그만큼 변동성도 심하고요. 위기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폭격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현금을 계속 비축해 가면서 말입니다. 시장을 뚫어지게 바라다 봐야 됩니다. 제가 호시우보란 말 자주 쓰죠. 지금이 바로 가장 필요한 호시우보의 계절입니다. 호랑이 눈으로 호시잖아요. 우보. 호랑이 눈으로 보고 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자. 그게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핵심은요. 여러분 핵심은 핵심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끌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호시우보란 이야기 반드시 우리 명심하고요. 계속 큰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기회도 올 것입니다.